Morning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9th of November 2021, Friday. Now really early in the morning, 2 o'clock.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NCAM, NCAM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이제 NCAM에 대해서 물어보셔갖고요. NCAM은 2021년 11월 1일 날 상장을 했나? 이날 공모주 청약을 했나? 하여튼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시작된 회사입니다. 12만 8,400원이고 오늘 5.59%가 올랐어요. 2차 전지 중에 전해질에 관련된 회사인데 어떤 회사인지 12만 8,400원 일단 가격대만 딱 놓고 봐도 기술력이 상당한 회사다 이렇게는 일단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49,000원인가 상장을 했으니까 벌써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이 2배, 3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3배 가까이 짧은 기간 동안에 벌써 올랐어요. 2020년에 1389억 매출을 했고요. 그러니까 상장되기 전에 상당히 지금 매출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21년 올해는 2421억으로 매출은 상당히 늘었습니다. 거의 1000억 정도 느니까요. 근데 이제 영업이익은 오히려 2020년에 125억인데 올해는 136억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지출이 이것저것 많았다는 이유인데 왜 그런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9.02 영업이익률이 올해는 5.62% 정도 되고요. 부채 비율은 66.24로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고 2012년 1월에 설립이 됐으니까 이제 거의 9년, 10년 요 정도 된 회사고 2차 전지, 그다음에 EDLC용 전해액 그런 첨가제 뭐 그런 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고 그 해외 공장에 그 폐 NMP 해서 그 이제 폐 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업을 좀 조사하면서 이렇게 됐던 회사 그 CEO가 상당히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잘 잡고 있고 기술력도 상당한 회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전해질 국내 1위고 세계에는 6위 업체고 국내 캐파도 1위 업체입니다. 1일날 코스닥에 상장한 게 맞네요. 그리고 고객사로는 LG화학, SK이노베이션, CATL 등에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미국, 유럽,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이게 또 하나 이름을 하여튼 이렇게 세계 4군데 정도 공장을 갖고, 4군데가 더 됩니다. 근데 유럽은 여러 군데 있으니까요. 일단, 가장 좀 큰 데가 헝가리하고 중국에, 공장이 있고 중국 삼강인지 상강인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원재료를 확보를 위해서 중국의 리튬염 생산업체에 지분 투자를 해서 앞으로 한 50%까지 그 원자재 자체를 내재화하려는 요런 거를 보면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를 잘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2차 배터리가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인데 그 중에서 전해질을 집중적으로 하는 회사고 벌써 반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의 중간 정도 단계죠. 그래서 2023년도니까 바로 후년에 상용화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기술 진척이 돼 있는 상태고요. 전고체 배터리도 지금 연구에 박차를 지금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뭐죠? 그 중소업체 기업 진흥공단으로부터 투자를 많이 받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당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투자를 많이 받았겠죠. 그리고 정부 과제도 많이 또 수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리사이클 환경 오염 방지도 되면서 이쪽으로 앞으로 또 매출이 크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폐배터리로부터 그런 여러 가지 소재를 뽑아내는 게 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되고, 실제 예를 들면 뭐 리튬이온을 이렇게 직접 거기서 생산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뽑아낼 수 있다 그래요. 폐배터리에서 뽑아내는 게. 그래서 어찌 됐든 그런 걸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잘 잡고 전고체, 반고체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엔캠을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회사고, 그래서 지금부터 중장기로 보는 분은 분할 투자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문제는 최근 단기 급등을 해서 단기 투자자들인데,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까지 좀 염두에 두고,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향후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산 투자로 들어가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엔캠은 충분히 중장기 투자로 볼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고, 지금 여러 가지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한 2-3년 내에 한 5-60만 원까지는 갈 회사라고 보거든요. 뭐 중간에 뭐 액면 분할을 한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만약 액면 분할을 안 한다면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회사고, 오히려 액티브하게 더 빨리 갈 수도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좋은 회사니까 들어가셔도 좋을 거고,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최근 급등에 따른 조정을, 예를 들면 뭐 하이브나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하나의 좋은 회사지만 초반에는 좀 그 답답한 순간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엔캠은 그렇게 길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요즘 워낙 또 주식시장이 액티브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종목 발굴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이런 유튜브들도 많아지고 이러면서 개인들이 정보를 이 대하는 속도가 옛날보다 워낙 빨라져 갖고 굉장히 좀 액티브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런 점은 바람직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진짜 선진국 지수에 한번 편입이 되면 어차피 패시브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가 진짜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이 좀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집이 언제나 이긴다. 여기서 한 편 좀 보도록 하죠. 지금의 근로소득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란 착각을 버려야 한다. 소득이 들어오고 있을 때가 바로 만일을 대비해 모아야 할 때다. 그 말은 맞죠. 항상 위기의식을 갖고 당장 회사가 없어져도 쌓아놓은 자본을 활용해 먹고 살 수 있게끔 독립되고 자급 가능한 경제주체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예컨대 거제도 대기업 조선사 정규직들, 그 고액 연봉을 받을 때 하청업체나 비정규직 수준의 소비를 했다면 어느 날 하루아침 조선사가 망해도 생계 지장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긴 한데 이렇게까지 준비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죠. 그리고 퇴직 시점에서 무모하게 사업이니 자영업이니 버리지 말고, 그거 버릴 자본 있으면 부동산 사서 월세 받으며 파트타임 뛰시길 권한다. 이건 진짜 맞는 말이죠. 원본 손실 위험 없이 고정소득이 창출되는 가운데 주 7일 노심초사에 근무해 가면서 90%가 망해 나가는 자영업의 길이 아닌, 주어진 근로시간만 무난하게 때우면 시급이 나오고 그 외의 시간과 휴일은 놀 수 있는 안정적인 생활체계가 구축된다. 물론 사업 자영업이란 걸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극소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하면 되겠지만, 90% 이상의 일반인들에게 사업이란 원금 다 까먹는 바닥행 펜도 티켓일 가능성이 크다. 항상 보수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과소평가하면 낭패가 없다. 잘 나가고 있을 때 취하지 말고 최악의 경우로 상정하고 더욱 모으고 굳혀두면 인생에 문제가 없다. 항상 비상 위험을 준비하는 수익성 투자 자산을 쌓아두고 궁극적으로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소비 생활을 하면서 근로소득은 계속 모아 또 다른 투자 자산을 만들어내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다. 맞는 얘기죠. 사람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가장 조심하고 만일을 대비해야 할 때는 잘 나가고 있을 때다. 자기 연봉이 절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복지사회라는 것이 연방 절반 뜯어가서 그걸 가지고 국가가 복지, 공무원, 인건비, 회식비, 연수비 등 온갖 집행 비용을 구멍 뚫린 바구니처럼 누수에 쓰고 남은 돈으로 복지를 해준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개인들의 자산 축적 기회 상실과 국가의 집행 대리인 비용이 발생해 어떤 재주를 부려도 개인들이 그 돈으로 직접 위안과 노후를 대비하는 것보다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이것보다 각자 근검 절약하면서 자신의 안전판을
이렇게 셀프로 만들고 자산까지 축적하는 게 건전한 사회다. 이렇게 만드는 각자의 안전판은 각자가 아낀 만큼 더 탄탄해진다. 예컨대 70%를 아낀 사람은 50%를 아낀 사람보다 더 많은 자산과 안전을 확보할 기회를 갖는다. 개별 선호에 따른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간의 맞춤형 포트폴리오 조절이다. 통상은 연봉 반토막을 상정한 소비가 분수에 맞는다. 요 말들은 정말 우리가 좀 잘 참고할 만한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어찌됐든 주식 중에 좀 궁금한 분이 있으신 분은 유튜브에 좀 댓글 어떤 종목 궁금하다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